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LAFC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간의 2025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3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상대하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동부 컨퍼런스에서 5승 12무 14패로 리그 14위 자리에 위치한 메이저리그 사커 내에서도 최약체급 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팀으로서 이번 경기는 LAFC가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데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장거리 비행까지 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는 LAFC가 거의 압도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57실점이나 하면서 거의 밥 먹듯이 골을 내주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과 득점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를 막아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텐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LAFC의 스티브 체룬들로 감독은 비고 루이스 골키퍼, 세르지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홀링세드, 마티우 쇼니에르, 에디 세구라, 다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까지 역시나 팀의 핵심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시작부터 출전을 하게 됐고, 기존의 4-3-3 포메이션에서 3-4-3 포메이션으로 변형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으며, 최근 엄청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드니 부안가 선수와 함께 다시 한번 공격 라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출신 미겔 알미론,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뛰었던 미란 추크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최대한 강력한 라인업으로 LAFC를 상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당연히 객관적인 팀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다 자신들의 홈 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처음부터 높은 수비 라인을 통한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반대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로니 다일라 감독이 예고를 했듯이 상당히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시작부터 거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진영에서만 볼이 도는 그야말로 원사이드한 내용의 경기 양상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워낙 수비 라인 자체가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도 LAFC에게 찬스가 나왔는데, LAFC는 전반전 2분 마티우 쇼니에르 선수의 환상적인 롱 패스를 드니 부안가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한 뒤 마무리를 지었고, 이것이 골문을 벗어나긴 했지만 확실히 LAFC의 공격은 시작부터 정말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우 중앙에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연계하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전반전 7분 손흥민 선수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받은 뒤 측면으로 풀어주는 패스를 하면서 드니 부안가 선수의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1분에는 상대 골문을 등진 상황에서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유도해서 프리킥 찬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드니 부안가 선수가 위협적인 직접 프리킥으로 연결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의해 득점이 나올 뻔했는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정통 센터포드 자원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수비수들과 직접적으로 경합을 펼치기보다는 수비수들의 라인 간격 사이에서 교묘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까다롭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살짝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 드니 부안가 선수가 최전방으로 침투를 해서 스위칭을 하는 등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안가 선수는 정말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전 16분 최전방으로 침투한 드니 부안가 선수는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자 손흥민 선수에게 힐 패스를 내줬고, 이것을 손흥민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수비수에게 막히면서 찬스가 무산이 되었지만 거의 골이나 다름없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8분에도 드니 부안가 선수는 살짝 흘려주는 움직임을 통해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는 타락박 후 전환 패스로 역시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전반전 20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드니 부안가 선수가 침투하면서 세컨볼을 노리는 등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드니 부안가 선수의 흥부 듀오는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30분에는 히버트 골키퍼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거의 득점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등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센터포워드 자리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비라인 사이에서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수비 라인에 위협을 가했고, 연계 플레이와 오프더블 움직임, 압박,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는 위협적인 슈팅까지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34분에는 상대 수비수 2명을 농락시키는 드리블 후 드니 부안가 선수에게 크로스로 찬스를 만들었고, 36분에는 환상적인 프리킥 크로스로 라이언 홀링세드 선수의 헤더 찬스를 만드는 등 손흥민 선수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정말 이번 경기에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LAFC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 좋은 능력을 발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드니 부안가 선수조차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고 손흥민 선수는 찬스 메이킹에 치중을 하느라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능력은 당연히 LAFC 내에서도 최고 레벨이고 여전히 월드클래스급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LAFC에서 손흥민 선수의 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경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LAFC는 전반전 막판까지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0대0의 아쉬운 스코어로 이번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전반전 평점 7.1점으로 LAFC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만 찬스 메이킹 3회, 드리블 3회 시도 중 3회 성공, 크로스 2회 시도 중 2회 성공 등 온갖 스탯들을 기록하면서 거의 LAFC 동료 선수들에게 찬스를 떠먹여주는 활약을 했고 득점은 하지 못했더라도 어시스트는 충분히 기록을 했어야 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LAFC는 후반전에 돌입을 해서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보다 우세함을 가져가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 득점을 노리는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49분 LAFC는 드니 부안가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끊어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가 왔지만 이것을 드니 부안가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하지 못하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정말 이번 경기에서는 드니 부안가 선수의 경기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6분에는 세르지 팔렌시아 선수의 크로스를 티모시 틸만 선수가 받아내면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것을 히버트 골키퍼가 막아냈는데 정말 LAFC로서는 일단 첫 골이 나와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올라오면서 더 많은 찬스가 나올 수 있지만 첫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 상황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AFC는 62분 드니 부안가 선수가 또다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골문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지 못하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63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코너킥을 라이언 홀링세드 선수가 헤더로 연결한 것이 골문을 벗어나는 등 LAFC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찬스 메이킹을 해내고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동료 선수들의 아쉬운 판단과 결정력으로 인해 도무지 득점이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86분 계속해서 부진한 폼을 보이던 드니 부안가 선수가 마침내 득점을 터뜨렸고 LAFC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무승부가 굳혀지나 싶었지만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맨마킹을 붙이면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가지고 나온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라인 사이에서 까다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찬스를 창출해냈던 손흥민 선수의 공격수로서의 다방면의 활용도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득점을 터뜨리든 터뜨리지 못하든 역시 제 몫을 해내는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